안녕하십니까. 말하고 인중개세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및 민사특별법 실전 문제풀이 399선 제18강 시간으로서 171번부터 180번 문제까지 함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7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71번 갑과 을의 대지 및 주택은 이웃하고 있다. 상인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저희가 갑의 토지가 있고 갑의 주택이 있고 을의 토지가 있고 을의 주택이 있고 이렇게 붙어있다는 얘기입니다. 1. 을 소유 주택의 일부는 갑 소유 대지와 을 소유의 대지의 경계표인 담이 될 수 없다. 있죠. 왜냐하면 건물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땅이 이쪽에만 있고 이쪽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옆집에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이 갑의 건물, 을 소유 건물의 담벼락이 그 주택의 일부죠. 담벼락이 경계표인 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틀렸고요. 두 번째, 갑 소유의 갑나무 뿌리, 나무 뿌리죠. 나무 뿌리가 을 소유 대지를 침범한 경우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해서도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예, 뿌리가 넘어온 경우에는 토지를 직접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3. 갑이 을 소유 주택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을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을이 거절하면 판결로 이에 가름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판결로 가름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토지는 판결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 그런데 이웃 주거에 대해서는 판결로 승낙이 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4. 갑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을 소유 대지의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대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죠.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의 이런 경우에는 을의 승낙이 있든가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5번 갑이 을 소유 대지와의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완성하였더라도 그 건물 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을은 갑에게 그 철거를 주장할 수 있다. 없죠. 물론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건물이 완성되기 전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질문이 건물이 완성됐잖아요. 완성하였으니까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법률 규정상 경계선 부근 건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에 착수하는 1년을 경과하거나 또는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즉 철거를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철거를 청구하려면 1년 이내 플러스 건물 완성되기 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구하니까 171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2번 상인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이웃 거주자는 이웃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그가 원할 때는 민법 제21조 제2항입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민법 제216조입니다. 3. 주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할 필요가 있죠. 있다는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예외적인 거는 이제 그 밑에 나옵니다.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는 그 토지 소유자는 분할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의 의무가 없다. 보상의 의무가 없는 건 이게 분할로 인해서 공적인 도로에 통하지 못할 때 그때만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5. 우물이나 지하시설을 할 때는 경계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옳지 않은 것이니까 172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 기존 통로가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통행권이 인정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두
두 번째, 건축법상 도로의 폭 등에 관하여 제한 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자, 통행권은 인정되는데 이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바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해의 정도하고 통행료의 필요도 이런 것들 비교 형량해서 주의 통행권의 적정한 범위를 결정하는 거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자, 3.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으로 통행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고요. 맞는 질문입니다. 4.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5.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 양도로 포위된 토지의 특정 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역시 대법원 판례에 나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구하니까 173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4번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 맞습니다.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2번 1의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 경우 219조 제2항 되겠습니다. 3.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의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219조 제2항 단서에 나옵니다. 4번 분할로 인하여, 자, 이거 중요합니다.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자, 분할에 따랐을 때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토지가 있고 여기 도로가 있는데 이게 분할이 되면서 이쪽 토지가 공로, 도로에 접하지 못할 때는 다른 분할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5. 사항의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이렇게 분할로 인해서 주의 토지 통행을 할 때는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민법 제220조 제1항 단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자, 4는 맞고 5는 틀리고 다 오고 하나만 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175번 가압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 의뢰 시효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시효 취득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 의뢰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을은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20년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를 했습니다. 완성이 되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2. 등기부 취득 시효. 자, 등기하고 10년 지났을 때요. 완성되기 위해서는 을이 과실 없이, 그렇죠, 무과실로 점유를 개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3. 을이 등기부 취득 시효의 완성으로 시효 취득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을 명의가 불법 말소된 경우 을의 소유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불법 말소됐으니까. 자, 을이 등기부 취득 시효 완성으로 시효 취득했으면 을은 이미 등기부의 등기 명의인이기 때문에 소유권자입니다. 이 순간 소유권자가 됐기 때문에 불법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권 상실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근데 상실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4번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 아직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맞죠? 점유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미 을의 겁니다. 등기만 안 했다 뿐이지. 다만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 규정만 있을 뿐이지 갑은 을에 대해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 일시적으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가 갑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자, 을의 입장에서는 그 점유 취득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래서 갑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하면 을은 갑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75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소의 X 토지를 을이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유하게 20년 점유하였지만
등기 전에 갑이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유효하게 이전 등기해준 경우에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이 경우 하나씩 질문을 통해서 이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은 병을 대위하여 을에게 불법점으로 이유로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 그럼 갑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을은 점유취득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불법점가 아닙니다. 그냥 점유한 거지. 자,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을은 병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을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건 갑이 소유권자일 때입니다. 그래서 갑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지 병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3번,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 처음 시작한다는 얘기죠.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즉 병이 소유권 취득한 시점부터 을이 점유해갖고 또 20년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완성된 경우니까. 을은 등기명의자인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죠? 있습니다. 틀린 질문이고. 자, 어떤 사유로 갑에게로 X의 토지권인 소유권이 회복되면 다시 갑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럼 을은 갑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을이 애초에 20년 취득 시효를 완성했을 때의 소유자가 갑이기 때문에 갑이 다시 토지 소유권이 회복되었으면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만일 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등기 말씀을 청구할 수 없다? 있습니다. 을에게는 점유취득 시효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다 X고 하나만 O. 자, 옳은 것을 고르니까 176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177번, 다음 중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 틀린 것은 1.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당해 부동산의 점유자가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등기기간은 반드시 10년간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에 있던 명의자까지 합쳐서 10년이면 충분하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두 번째,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 맞습니다. 3번,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지면 중요한 개념입니다.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걸 제3자에게 처분하였고 그 제3자가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처분은 무효이다. 그렇죠. 반사의 질서 위반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자,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는 스스로 점유 권한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입증할 책임은 없습니다. 이게 자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사람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고 다만 점유자가 입증해야 될 건 뭐냐면 무과실, 과실이 없다. 즉 선의인 점에 대해서 무과실만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자, 틀렸네요.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구하니까 177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을의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을이 갑으로부터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갑이 을로부터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은 후 소유권 상실을 염려하여 선의의 병에게, 자, 이때는 선의의 병입니다.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경우 갑은 나쁘잖아요. 을에 대하여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손해배상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3. 2의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 이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왜냐면
을이 취득시효 완성 이후로 소유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누구입니다? 바로 갑이에요. 갑에게 할 수 있는 거지 병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자, 틀렸고요. 자, 불법 점유를 이유로 갑은 을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렇죠. 청구할 수 없다. 불법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맞고요. 5번. 갑은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받은 후 제3지하인 병과 통정하여 허위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이건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을은 갑을 대의하여 병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다 오고 하나만 X. 자, 지금 문제에서 틀린 것을 고르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179번.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악의의 무단 점유인 경우, 악의의 무단 점유에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그렇죠. 악의의 무단 점유가 밝혀지면 자주 점유의 추정은 깨어지는 겁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음을 알면서 점유계를 개신한 경우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그렇죠.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어집니다. 3. 매매 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타인의 토지 매매에 해당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는 사실의 입증만으로 곧바로 자주 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곧바로 자주 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거지 반드시 소유권이 있다는 점유는 아닙니다. 그거만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4. 점유의 승계인이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합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 점유자의 하자도 승계한다. 그렇죠. 전 점유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면 본인이 비록 현재의 점유자가 선의를 하더라도 악의가 되는 겁니다. 자, 하자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합산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5번.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이 있는 경우. 자, 이 새로운 권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여 하고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상하죠? 상속인이 새로운 권한이 있으면 피상속인의 점유는 주장하지 않고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내가 자주 점유를 하겠다. 새로운 권한이 있으니까. 근데 못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가 되겠죠.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구하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번.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점유 취득 시효는 타인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2번.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됩니다. 인정돼. 1필의. 다만 여기에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는 그 점유 취득 시효 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하고 구분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어떤 그 객관적 징표가 있는데 예를 담벼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내 땅인 줄 알고 이렇게 토지를 샀어요. 그리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렇게 담을 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만큼이 남의 땅이었던 거예요. 요만큼. 근데 담은 거기까지 내가 담을 지어버린 거야.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남이 보더라도 이 땅이 내 땅으로 보인다고요.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표상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남의 땅이라 하더라도 남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린 질문입니다. 3. 점유 개시의 기산점은 계산하는 시작점이에요.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시효 기간을 계속하여 등기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으로 봐 시효 기간이 경과되었음이 확정되면 충분하다. 그렇죠. 20년 이상 넘어가면 굳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진 할 수는 없지만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는 게 경과됨이 확정되었다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맞고요. 4.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명하게 20년간 점유하면 되고 점유자의 선의 무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부동산 점유취득 시효의 경우 20년이기 때문에 선의무과실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 취득 시효에는 10년으로서 그때는 선의무과실 요건이 됩니다. 맞고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 그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유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즉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직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부동산에 관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강요되면 제3자에 대해는 취득시효로 대할 수 없다. 또 중요한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80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법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18강 시간이었고 171번부터 180번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푸느라고 수고하셨고, 힘내신 분들은 이렇게 기지개 한번 쫙 펴시고 계속해서 공부해 주실 걸 간부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